경제학 때문에 밤잠 설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걱정 딱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의 만점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가 왔습니다. 오늘 시험에 진짜 무조건 나오는 이 재정정책, 저랑 같이 그냥 뿌리까지 한번 뽑아봅시다. 따라올 준비 되셨죠? 좋습니다. 오늘 딱 이 시간만 집중하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재정정책 문제 만났을 때 아, 이거! 하면서 미소 짓게 될 겁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상상 한번 해볼까요? 정부가 갑자기 막 도로를 깔고 다리를 짓고 여기저기 지원금을 팍팍 뿌리기 시작해요. 그럼 나라에 돈이 막 돌기 시작할 텐데 과연 좋은 일만 생길까요? 우리 월급은 오를까요? 아니면 혹시 물가만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흥미진진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먼저 재정정책이 대체 뭔지 가볍게 보고 문을 꽉 닫아건 폐쇄경제랑 문을 활짝 연 개방경제에서 그 효과가 어떻게 그냥 180도 확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 거예요. 마지막엔 시험장에 딱 들고 갈 핵심만 쪽집게처럼 찝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이랑 딱 단절된 외딴섬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폐쇄경제라고 하죠. 바로 여기에서 정부가 돈을 푼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파도의 시작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 거버먼트가 지출, G를 늘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소득 Y는 소비 C, 투자 I, 정부 지출 G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G가 커지면 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게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쓱 밀어내는 첫 번째 힘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나라 전체의 씀씀이가 커졌다는 신호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총수요, AD 곡선도 오른쪽으로 졸졸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프를 보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소득도 늘었지만 뭐가 또 올랐죠? 맞습니다. 바로 물가, P가 상승했습니다. 이 물가 상승이 이제 다음 연쇄 반응의 도미노를 탁 하고 쓰러뜨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 출제위원들이 정말 사랑하는 개념, 구축 효과가 등장합니다. 이거 별표 3개 치세요. 구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자리 뺏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부가 돈을 쓰려고 시장에 있는 자금을 싹 빌려가니까 돈이 귀해져서 이자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어떨까요? 아이고, 이자가 너무 비싸서 투자 못하겠다 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정부의 지출이 민간의 투자를 밀어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구축 효과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물가, P가 올랐다고 했죠?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가진 돈의 실제 가치, 그러니까 실질 화폐 공급, N분의 P는 뚝 떨어집니다. 시장에 풀린 돈의 실질적인 힘이 약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프처럼 화폐 시장을 나타내는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IS는 오른쪽으로 가고 LM은 왼쪽으로 가면서 이자율 R은 훨씬 더 가파르게 위로 치솟게 되는 겁니다. 이제 노동시장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서 화폐 환상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개념이 나와요. 말 그대로 돈에 대한 착각이죠. 자, 여러분, 월급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10% 올랐어요. 기분 좋죠? 근데 알고 보니까 물가도 똑같이 10% 올라서 김치찌개가 9,000원에서 9,900원이 된 거예요. 사실상 내가 살 수 있는 건 똑같은데 통장에 찍힌 220이라는 숫자에 홀려서 와, 나 부자 됐다, 일 더 해야지 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화폐 환상입니다. 바로 이 화폐 환상 때문에 노동자들이 와, 월급 올랐다 하면서 너도 나도 일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노동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 결과 일하는 사람 L은 늘어났지만 참 안타깝게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진짜 월급, 즉 실질 임금 WIP는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폐쇄경제에서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이 표는 꼭 스크린샷 찍어두세요. 자, 보세요. 정부가 돈을 써서 국민소득 Y랑 고용 L을 늘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자율 R과 물가 P가 올랐고요. 민간 투자 I는 위축됐고 실질임금 W는 하락했죠. 결론, 폐쇄경제에서 재정정책은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외딴 섬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경제로 갈 겁니다. 특히 환율이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결과는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질문은 똑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풉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경이 다르죠. 외국 자본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수도 있고 환율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연 이번에도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을 늘리는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 1단계, 정부가 돈을 쓰자 국내 이자율이 국제 이자율보다 높아집니다. 그러자 2단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야, 한국으로 가자 하면서 돈다발을 들고 막 몰려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3단계, 우리나라 돈, 원화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원화 가치가 폭등합니다. 즉, 환율이 하락하는 거죠. 원화가 비싸지니까. 4단계, 외국인들이 한국 물건 너무 비싸 라면서 안 사고요. 우리는 와, 수입품 싸다 하면서 마구 사들입니다. 결국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서 순수출 NX가 급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정말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순수출 NX가 줄었으니까 IS 곡선이 다시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얼마나 가느냐? 놀랍게도 아까 정부 지출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던 바로 그만큼 100% 완벽하게 되돌아가 버립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결국 IS 곡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최종 결과를 볼까요? IS 곡선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국민소득 Y는 꿈쩍도 안 합니다. 소득이 그대로니까 물가도 고용도 모두 다 그대로예요. 결론이 뭐냐? 변동원율제 개방경제에서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국민소득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좀 허무하죠? 그럼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까요? 아니요. 아주 골치 아픈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부는 돈을 썼으니까 나라 살림에 재정 적자가 생기고 해외와의 거래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걸 쌍둥이 적자라고 부릅니다. 결국 국민소득은 1도 못 늘리고 나라에 적자만 2개 남긴 꼴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켜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시험장에서 재정정책 문제는 그냥 껌입니다. 바로 이 표 하나에 오늘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재정정책인데 문을 닫은 폐쇄경제에서는 소득을 늘리는 효자 노릇을 했지만 문을 활짝 연 개방경제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무력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정부가 쓴 돈이 전부 다 해외로 새어나갔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시험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 솔직히 좀 어려웠죠? 그래프가 막 휙휙 움직이고 처음 듣는 용어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고 그래프 하나를 더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이 바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 길고 외로운 싸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저 짱 박사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책을 보면서 씨름하고 있을 수많은 동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칠 땐 잠시 쉬러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포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잘 해내고 오십니다. 공부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약속입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에서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를 검색하세요. 그곳엔 여러분의 고민을 먼저 했던 선배들의 질문과 답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력파 조교님들이랑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사소한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질문 하나가 합격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요. 오늘 정부의 씀씀이 재정 정책을 정복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중앙은행의 무기죠. 통화 정책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건 시험의 국룰인 거 다들 아시죠? 다음 시간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였습니다.